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것. 바로 나라는 이 존재, 그리고 내가 선택한다는 이 감각에 대한 겁니다. 이게 혹시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환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신경과학자 아나카 해리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마 평소에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고 내 행동은 당연히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쵸? 바로 그 느낌, 그 직관에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나 자신, 과연 얼마나 진짜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리스가 첫 번째로 딱 짚는 환상이요. 우리 몸 안에 먹나 일관되고 변치 않는 나. 뭐랄까,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딱 통제하는 그런 사령관 같은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느끼죠. 근데 해리스는 신경과학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뇌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 그 자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감각, 생각 같은 수많은 정보들이 막 실시간으로 통합되면서 마치 하나의 일관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뇌에 되게 역동적인 작용인 거예요. 아, 역동적인 작용이요? 네. 비유하자면 뇌 속의 나는 무슨 단단한 조각상 같은 게 아니고요.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흘러가는 파도, 파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게 매 순간 새로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나라고 느끼는 이것도 사실 이전 순간과는 또 다른 새로운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죠. 해리스는 우리가 이 끊임없는 변화를 잘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시간이 막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내가 쭉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파도처럼 계속 변하는 과정이다. 아, 그럼 제가 어제 나랑 오늘의 나가 같다고 느끼는 건 그 변화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놓치는 거라는 건가요, 혹시? 그 눈 깜빡일 때 잠깐 안 보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해리스도 이걸 변화 맹시, 체인지 블라인드네스라는 개념이랑 연결해서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시야에 맹점이 있어도 의식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 속에서 우리 경험이 미세하게 계속 변하는데 그걸 놓치니까 마치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속적인 나가 쭉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나라는 게 고정된 알맹이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상태라니? 와, 이거 진짜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나가 내리는 결정은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걸까요? 이게 혹시 해리스가 말하는 두 번째 환상?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환상이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그 직관적인 경험, 이거랑 관련 깊어요. 근데 여기서 해리스가 좀 명확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자유의지라고 하나로 묶어 말하는 걸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진짜 자유의지, free will, 다른 하나는 의식적 의지, conscious will. 이 구분이 해리스 주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자유의지랑 의식적 의지요? 뭐가 다른 거죠? 해리스가 인정하는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 원인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선택하는 능력,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자연계 모든 현상처럼 우리 행동도 복잡한 원인과 결과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뇌신경 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유전자가 어떤지, 과거 경험은 어땠고, 지금 환경은 어떻고,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한 결과로 하나의 행동이 딱 나타나는 거. 이 거대한 인과적인 결정 과정 전체를 일종의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완두콩 덩굴손이 지지대를 찾아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생화학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딱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인과적으로 결정된다는 게 핵심이면 그게 우리가 보통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그 자유의지랑은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요? 그럼 해리스가 환상이다라고 딱 짚는 건 정확히 어느 부분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해리스가 진짜 환상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의식적 의지예요. 즉, 고정된 나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 주체가 모든 안팎의 인과관계랑은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딱 자기 의지만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시작하고 명령했다 라고 느끼는 우리의 그 주관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 경험, 그게 실제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 느낌 자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마실까? 차 마실까? 하다가 커피를 딱 골랐을 때 이건 순전히 나의 자유로운 의식적인 선택이었어 라고 느끼는 바로 그 감각. 그게 환상이라는 거죠.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요. 이미 뇌의 무의식 영역에서 그 행동과 관련된 활동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먼저 시작된다고요? 네. 의식은 그 결정 과정의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야 그걸 인지하고 마치 자기가 그 결정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사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행동을 일으키는 그 복잡한 인과 과정 자체, 그녀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시작했어 하는 그 주관적인 느낌, 의식적 의지, 그게 실제 행동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와, 의식적인 자각보다 결정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예전에 왜 리벳 실험인가? 그런 것도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냥 버튼 누르는 거였잖아요. 혹시 좀 더 복잡한 생각이나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해리스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2013년에 발표된 아주 중요한 fMRI 연구를 인용해요. 추상적 의도의 무의식적 준비, 뭐 이런 제목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말씀하신 리벳 실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한 운동 준비 신호가 아니라 훨씬 추상적인 인지적 선택을 다뤘어요. fMRI는 아시다시피 뇌 혈류 변화를 감지해서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보여주는 기술이죠. 네네. 실험 참가자들이 이 fMRI 기계 안에 이렇게 누워서요. 화면에 숫자 2개가 딱 제시되면 이걸 더할지 뺄지를 그냥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요청받았어요. 예를 들어 5랑 3이 나오면 속으로 더해서 8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아니야 빼서 2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계산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을요. 화면에 글자들이 막 흘러가는데 특정 시점의 글자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어요. 연구진은 이걸 통해서 참가자가 스스로 선택을 의식한 시점을 파악한 거고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구진이요. 참가자가 스스로 덧셈할지 뺄셈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한 시점보다 최대 4초나 먼저 뇌 활동 패턴만 보고 참가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4초나요? 네, 4초요. 당신이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 훨씬 전에 당신 뇌는 이미 덧셈 모드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와. 특히 그 예측 신호가 강하게 나온 부위가 뇌의 앞쪽 부분인 내측 전전두 피질, 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하고 옆쪽 위쪽인 두정엽 피질, 패라이탈 콜텍스 같은 영역이었어요. 이 영역들은 그냥 단순 운동 명령 내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장기 계획 세우고 추상적인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고차원적인 결정 영역에서 이미 그렇죠.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리벳 실험에서 보였던 그런 단순한 운동 의도뿐만 아니라 덧셈 뺄셈 같은 훨씬 추상적인 의사결정조차도 우리가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했어 라고 느끼기 이전에 이미 무의식적인 뇌활동 수준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니까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직관과 신경과학적 증거가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지점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초 전이라니.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지 하기도 전에 뇌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그럼 내가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는 동안에 이미 뇌는 결정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나 강력하게 고정된 나가 있고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걸까요? 뇌는 도대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제랑 다른 이 감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해리스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변화 맹시예요. 매 순간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경험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포착을 못하니까 마치 변화 없이 쭉 이어지는 하나의 나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계속 새로 고침되는 화면을 우리가 그냥 연속적인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요. 네네. 둘째는 기억의 통합 기능입니다. 우리 뇌가요,
과거의 수많은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마치 하나의 동일한 주체가 겪은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고 편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들이 서로 연결 안 되고 그냥 단편적인 조각들로만 남아있다면 시간을 쭉 관통하는 단일한 나라는 느낌은 훨씬 약해질 거거든요. 이 기억의 연속성이 바로 고정된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죠. 아, 마치 뇌가 편집자가 돼서 막 흩어져 있는 과거 필름 조각들을 쫙 모아서 나라는 주인공의 일관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틀어주는 거랑 비슷하군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의 비유가 가능하죠. 셋째 이유는 아까 그 fMRI 연구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사후 해석, 포스트 혹 애셔널라이제이션이에요. 이미 무의식 수준에서 결정되고 시작된 행동이나 생각의 결과를 의식이 뒤늦게 딱 포착하고는 마치 자기가 그 원인이었던 것처럼 합리화하거나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느낌, 즉 의식적 의지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해리스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 것의 활동에 주목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요? DMN, 그건 또 뭐죠? DMN은 우리가 뭐 특별히 외부 과제에 집중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과거를 막 떠올리거나 미래를 계획할 때 그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들의 네트워크예요. 뭐랄까 일종의 공회전 상태? 아니면 자기 성찰 네트워크?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아,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자아나 의지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연구들을 보면요. 이 DMN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때 사람들이 나라는 독립되고 고정된 실체에 대한 생각에 가장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반대로 명상을 하거나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 플로우 상태 있잖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특정 약물의 영향 같은 걸로 DMN 활동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종종 나라는 느낌이 좀 희미해지거나 세상하고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경험을 보고하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네. 이게 뭘 시사하냐면 DMN 활동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 주관적인 경험, 즉 자아라는 감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기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고정된 나, 그리고 내가 통제한다는 그 환상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졌네요. 오늘은 아나카 해리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나라는 존재감,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 감각이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일 수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 오직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그 순간보다 먼저 이미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특히 그 최대 4초 전에 선택을 예측했다는 fMRI의 연구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해리스는 결국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주관적 경험, 즉 분리되고 고정된 나가 존재하고 이 나가 자유롭게 세상을 경험하고 선택한다. 바로 이 느낌 자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쩌면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 뇌 방식에 그냥 내재된 뭐랄까 일종의 버그나 착각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걸 결정론적으로 보자거나 인간의 책임을 다 부정하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그리고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 이것들이 당신 안에 어떤 변치 않는 사령관이 내리는 독립적인 명령이 아니라 당신 뇌 속 신경세포들의 복잡한 춤, 당신의 유전자, 과거의 경험,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함께 빚어내는 결과물이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당신의 경험을 조금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